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개정세법이 누구를 위한 세법이냐, 대기업을 위한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그거는 그분들이 하실 몫이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연말까지 가봐야지. 이제 대부분 이제 된다고 봤을 때, 이 항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추스려서 전달을 할까 하다가 조금 공통적이면서 또 네. 저희 시청자층에게 맞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골라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올해 좀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아싸리 올해를 피해서 내년에나 내후년으로 넘겨야지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이드를 잡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지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세 얘기가 있는데, 네. 법인세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법인세가 이제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대기업의 25%가 이제 22% 낮아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기업에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의 대기업이 저희 고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고객한테 도움되는 걸 보니까 굉장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2억까지는 10%고, 그렇죠. 그 이상이면 법인세가 20%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억이다라는 기준은 이익이 돼서. 근데 이게 내년부터 5억까지 10%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5억의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네. 2억까지 10%니까 2천만 원. 네. 그리고 초과하는 3억에 대해서 20%니까 6천만 원. 맞습니다. 합쳐서 8천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네. 이제 5억 전체에 대해서 10%라고 하면 5천이니까 맞습니다. 약 한 3천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하죠. 사실 이걸 이제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좋은 거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네. 그럼 2억 이하인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2억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 10%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낮춰주지. 한 뭐 7% 이렇게. 그거는 이제 너무 또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법인 전환 이런 컨설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인 전환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익이 이 정도에서 세금 10%라고 하면 그렇죠. 개인이 만약에 5억이라는 이익을 나는 개인 사업자라고 거의 40%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반의 반이 주는 거니까 일단 법인 전환에 대한 이슈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래? 그럼 올해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이 많이 줄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 네, 내년부터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른다.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되면 내년부터. 즉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네. 내후년에 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 법인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업증에 대한 얘기인데 네. 요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창업증여를 하려고 했던 분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네. 뭐가 바뀌었나요? 지금까지 기존에 창업증이 하면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그렇죠. 그 이상에 대해서 30억까지는 10%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0억을 저희가 창업 증여를 해주면 네. 5억 뺀 25억에 대해서 10%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줬죠. 근데 이제 그게 30억이 50억으로 올라갑니다. 창업을 해라. 50억 선에서. 이번 세법은 전반적으로 지금 가업상속, 가업증여, 증여, 이런 창업증여 이런 쪽의 금액을 다 올렸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뭐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세법 가지고는 혜택 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이 내용 이해하셨다 그러면 창업증여 고민하셨다 그러면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한번 좀 더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항상 좀 유의해야 될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또 증여에 관련된 똑같은 내용인데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사이에 팔게 되면 그 증여한 가격이 아니라 이전 가격을 쓰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2배로 늘어나가지고 네. 10년이에요. 10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증여받을 때 그 가격 오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네, 저희가 이제 남편, 부인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상가 네. 상가가 있었던 건 3억 정도에 샀는데
이게 이제 2배가 돼가지고 6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절세안을 찾아보니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라. 맞습니다. 6억까지 하면 증여세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자한테 6억에 판 거죠. 아니, 증여를 한 거죠. 중요가 있죠. 네, 그리고 기존의 법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거를 파는 시점이 5년은 지나야지 맞습니다. 본인이 취득가가 6억이 되는데, 만약에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제가 처음에 취득한 3억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없었거든요. 근데 5년만 좀 버티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증여도 하고 했는데 이제 10년이라고요. 이제 10년입니다. 이런 걸 안 거죠. 그래요. 원래 알게 됐지만. 근데 타이밍적으로 지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중요 많이 해야죠. 그렇죠. 이제부터 조금 가격이 이제 형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증여를 하고, 그래서 요 시기가 또 지나면 언젠가 또 오르니까 그때가 또 증여의 타이밍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증여하는 건 이 법을 적용받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올해까지 증여하는 거는 이 법 적용을 합니다. 아, 이제 고민이 돼야겠네요. 이게 더 떨어질지 오를지도 봐야겠지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주게 되면 5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양도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내년에 주면 10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증여세 상담이 원래도 많았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예. 줘도 되냐 안 줘야 되냐는 저희한테 묻지 마세요. 세금적으로의 절세는 물어볼 수 있으나 부인에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 의견 너무 많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영상인데 찾아보시면 제가 박쌤사한테 부인에게 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저는 주죠. 처음에 안 준다고 했다가 렌트를 바꾼 게 있으니까. 아, 저는 줍니다. 네,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농업 분야 쪽이라고 네. 하는데, 아, 이 부분이 이제 장단이 생겼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이게 영농 상속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게 좋은 게 생겼고 안 좋은 게 생겼어요. 우선은 좋은 것부터 한번 듣죠, 기분상. 좋은 거는 저번에 그 저희 상담하신 고객분 중에 그 영농 상속 준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정리가 쉽지 않아서. 정리하고 뭐 영농 상속 20억이어서 20억까지 남겼는데 이게 30억으로 상행됐거든요. 그러면 그 저희 플랜이 한 번 정도 덜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거죠. 30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영농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농사 짓던 부모님의 농지를 자녀가 이어받으면서 농업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가업승계처럼 이제 농지 부동산에 대해서 20억까지 공제해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30억이 준다. 근데 물론 상속이라는 시점은 이게 내년부터 또 다르니까 뭐 상속 시점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낮아. 왜냐면 가업승계 같은 경우 막 500억, 1000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뭐 30억에서 끊어버리니까. 근데 사실 빨리 올라왔어요. 15억에서 20억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한번 10억이 뛴 거 보면 아니, 땅값이 지금 그 정도 이상 뛰었단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걸로 바뀐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할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그 농사를 지었으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10년,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짓던 농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을 해준다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농업을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유념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돌아가시 직전까지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져야 돼. 네, 물론 이제 병가라든지 어떤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기간은 예외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짓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애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 거주지 역시 맞아요. 이제 농지가 소재한 곳에서 면적이라든지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제 농지를 보유하는데 뭐 개인적인 혹은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거주지를 도시로 멀리 이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일단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영농상속 준비하시면서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이제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보험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네. 저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 그래서 네. 왜냐면 이제 법인에서 차 해놓고 배우자도 타고 자녀도 타고 근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비용 처리하니까 이제 업무용 전용 보험을 들어라 네. 라는 게 법인은 있었죠 이미. 근데 이제 개인도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만 되면 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성실신고랑 전문직은 원래부터 이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차량이 뭐 개인 사업자도 한 대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 대까지는 이제 제외를 해주는 걸로 네. 이제 알고 한 있는데 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법이 통과되면서 하는 거고 오늘 이 영상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되나요? 내년 연말이나 뭐 이때 국회를 통과해야죠. 이런 걸 국회가 항상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저희가 찍은 내용은 크게 이견이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이외에도 이제 개정세법 내용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문의를 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